뭐를 선택해야 될까? 이거? 이 세 개가 요즘에 제가 넷플릭스 볼 때 무조건 먹는 3인방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프링글스.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회사나 학교나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도넛을 먹어요. 완전 초콜릿 도넛. 얘는 그냥 완전 시꺼먼 도넛이고요. 장난 아니야. 하얀 색깔 초콜릿 가루가 올라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슈가 가루가 올라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침대 다 흘렸어. 도넛은 침대에서 안 먹겠습니다. 맥주는 마셔야지. 저번 넷플릭스 소개 영상에서 제가 의도치 않게 코로나 맥주를 마셔가지고 이 시국에 코로나 맥주가 말이냐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오늘은 버드와이저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버드와이저죠. 역시 이제 곧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넷플릭스도 좀 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불태워야죠. 한국에서는 약간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병, 뭐 한 캔 이렇게 사잖아요. 뭐 4캔에 10,000원 이렇게 사는데 미국은 좀 스케일이 달라요. 저는 와인. 저 가난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구운으로 마십니다. 박스 와인이라고도 하고 호주에서는 이걸 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화이트 와인, 그리고 이거는 레드 와인인데 이렇게 박스채로 여기 지금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찍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물이 와르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먹어요. 그러면 정말 걸쭉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또 맥주는 병맥 아닌가요? 이렇게 안에 보이시나요? 맥주 병을요 24개 이렇게 한 박스에 팔아요. 근데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17,000원에 24개의 버드와이저 병. 괜찮죠? 이거 혼자 들고 오느라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아직 프랑스로 떠나는 날에 저 혼자 마트 가서 이거 혼자 사왔어요. 대박이죠? 술도 소개했고 간식도 소개했으니 그러면 이제 뭘 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죠. 우선 여러분, 이거 본격적으로 오늘 추천 영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 꼬리로 추천해주신 드라마를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추천이 많았던 게 바로 엘리트랑 종이의 집이었어요. 우선 엘리트, 종이의 집 둘 다 스페인 드라마고요. 제 생각에 이거 감독이 똑같나?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출연진이 엄청 겹쳐요. 아무튼 종이의 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분야의 범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조폐국을 털기로 하는 거예요. 조폐국은 이제 돈 찍어내는 그런 데죠. 이 스토리가 범죄의 크기도 되게 크고 얘네들이 범죄를 계획하는 구성부터 시작해서 범죄를 실제로 이뤄나가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답답해. 속 터져. 줄거리가 약간 허술하고 좀 빈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티라 욕을 좀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욕하면서 시즌 3까지 다 봤다. 그러니까 약간 주인공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아 답답해.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TV쇼가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욕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미드가 좀 비난받았던 게 뭐냐면 이 스토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항상 여자예요. 도쿄라는 여자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대착오적이다. 왜 항상 여자 주인공이 바보같이 행동하고 문제 일으키고 남자 주인공들이 그걸 해결하냐. 그래서 시즌 1이 엄청 대박을 쳤는데 동시에 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즌 2부터 갑자기 엄청 페미니스트 같은 말과 그런 언행을 많이 해요. 뭐 여자는 동물적이야 막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나한테 명령하지 마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약간 대놓고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넣었어요 이번엔. 근데 그 점 또한 또 너무 자기적이다, 너무 대놓고 어색하게 페미니스트적인 요소를 넣었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만큼 말도 많은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트라는 드라마인데요. 스페인판 가십걸이에요. 그래서 가십걸 내용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엘리트도 재밌게 보실 거예요.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자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난한 애들이 가서 살아남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꽃보다 남자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볼거리도 있고 줄거리도 재밌고 괜찮은데 솔직히 가십걸의 아류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유럽판 가십걸이잖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나라인 거 아세요? 성적인 면에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열려있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완전 보수적이죠.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꽃보다 남자는 금잔디가 남자 캐릭터랑 키스를 하거나 뽀뽀만 해도 고등학생이 까져가지고 이거 너무 야해가지고 보겠어? 막 이러고 쉬운 여자 취급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미국판 가십걸은 우리한테는 충격이었죠. 막 애들이 돌아가면서 사귀잖아.
얘랑 사귀다가 쟤랑 사귀다가 제가 이번엔 얘랑 사귀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야 완전 막상이네 어떻게 저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엘리트는요 상상을 넘어섭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한 여자랑 동시에 사귀면서 동시에 자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좀 건너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형이랑 동생을 사귀던 애가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랑 또 사귀는 사이였고 막 게이고 바이고 쓰리썸에 친구하고 자고 게이인 친구하고 바이인 친구하고 자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건 약간 성 정체성이 아예 없어. 그냥 성어 홀단 드라마야.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인 유럽식 드라마다. 그거는 확실하다. 이게 저의 총평입니다. 그래서 야한 거 좋아하고 학원물 좋아하는 친구들은 100%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내가 평소에 BL 이런 거 좋아한다. 무조건 보세요. 아무튼 더 재미있는 미드 영화는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얼리티쇼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핵꿀잼 영상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리얼리티 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트 시그널 이런 거 진짜 열심히 봤어요. 약간 뭐랄까 한국 리얼리티 쇼의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멋있는 모습, 예쁜 모습, 착한 모습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재미는 좀 없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잔잔한 그런 스토리로 가서 솔직히 미국 리얼리티 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 리얼리티 쇼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Love is Blind.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거의 한 달, 막 몇 달 넘게 넷플릭스 1위 했을걸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한 달 넘게 넷플릭스 1위 했어요. 이거는 한국이랑 수위가 달라. Bitch, you're shiesty. You're so fake. Coming to my face like we were cool. You were so fake. 얘네들은 어떻게 카메라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막말, 막 싸움 이런 거를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렇게 보면은 약간 다른 사람 시선 생각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은. Bringing me down. Don't insult me like that. 그게 미국이랑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애들이 뭐 할 말 다 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막 싸우고 쟁탈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 보는 게 재밌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제목이 시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은 이제 눈을 가려도 그대로냐 이건데 자기의 평생의 짝을 찾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남녀가 나와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데이트를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화로만 사랑에 빠지는 거죠. 오직 목소리와 그 사람의 성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냐가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짝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 짝을 정할 때 야 나랑 사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TV쇼의 목적이 뭐냐면 얼굴 안 보고 데이트를 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그 사람과 한 달 안에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요 촬영된 건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영되고 난리가 나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서 결혼한 사람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만에 사랑에 빠지고 프로포즈해서 한 달 만에 결혼한 커플들이 나와요. 그래서 스포를 최대한 안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출연진들이 되게 흥미로운데 30살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부터 여기 나와서 처음으로 양성애자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시카라는 여자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거 찍고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쁜 년은 나쁜 년이야. 이거 보면은 제시카를 안 싫어할 수가 없어. 완전 팝콘 들고 같이 욕하게 된다니까요. 요즘처럼 볼 거 다 보고 심심할 때 자극적인 거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새아내와 사는 남자. 이거는 리얼리티 쇼는 아니고요. 리얼 다큐예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다큐멘터리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화 충격이에요. 혹시 여러분 몰몬교 아세요? 몰몬교가 기독교에서 약간 이단 취급받는 그런 종교예요. 왜 한국에서 로버트 할리 알죠? 그 사람이 몰몬교 출신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맨날 양복 입고 다니면서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를 믿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미움받는 종교예요. 막 일부 다처제 믿고 이상한 말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는 몰몬교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종교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계에도 좀 손을 뻗고 있고 유타주라고 해서 몰몬교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이 주는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몰몬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타주 사람들이 다 몰몬교를 믿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몰몬교 사람들이 이 유타주에 살고 있어요. 원래 미국은 일부 다처제
다처제가 금지된 국가인데 이 유타주에서만큼은 조금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몰몬교의 성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제 일부 다처제인 건 알잖아요. 근데 워낙에 종교도 너무 다르고 막 이러니까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몰몬교는 그냥 백인 사람들이 미국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가 몰몬교인 것 뿐이죠. 그래서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일부 다처제에 되게 특이한 형식의 삶을 사는 거야. 왜 일부 다처제로 사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질투심은 안 느낄까? 서로 싸우진 않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 격변이나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일부 다처제로 살면서 힘든 점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여줘요. 여기 나오는 한 가족은요, 와이프가 3명이잖아. 그러니까 애도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일반적으로 몰몬교에서는 형제가 죽잖아요. 그럼 형제의 와이프랑 내가 또 결혼을 해야 돼요. 의무는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형의 와이프랑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좀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 얘기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천지니 뭐니 약간 이단 이런 사이비 종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주목받은 게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유대인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나치 학살당했던 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인데 그 중에서도 엄청 신실하게 좀 약간 강경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용의 줄거리는 17살인 에스터가 중매 결혼으로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결혼 시절 내내 통제와 억압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임신이 안 돼서 되게 고생을 하던 찰나에 드디어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이 결혼 생활과 유대교의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가 임신한 상태로 베를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베를린으로 떠난 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편이랑 다른 유대교 신자 한 명이 베를린으로 이 여자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그 과정도 그렇고 되게 집착이 심하고 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영상을 보면은 여자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지 얼마나 무서울지 막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유대교의 엄격한 규율에 따르면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머리를 다 잘라야 하고 짧은 머리조차 타인에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기혼 여성들은 모두 가발을 쓰고 다닙니다. 머리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가발을 쓰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드라마는 요즘같이 이제 페미니즘이 만연한 세상에서 보면은 조금 더 비판의식을 갖고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약간 시녀처럼 살아야 된다. 남자를 신봉하고 남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능성 같은 건 이제 꿈도 못 꾸고 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유대교 신자였던 여성이 직접 자기의 삶을 얘기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살인자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쫙 짜서 보여주는데 살인자가 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왜 그랬는지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한테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에서 사형수들이나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범죄 관련?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텍사스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주들이 사형제도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주거든요. 근데 이 사형수들 중 몇 명은요 제가 사는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막 엄청 무섭기도 하고 한 번쯤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시리즈가 시즌2까지 있고 스토리는 한 20개 정도가 될 거예요. 너무 많죠?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건지는 궁금하다 하시면은 시즌 1에 조슈아 편을 꼭 보세요. 제목이 평생의 낙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조슈아 편 보고 엄청 울었어요. 살인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죄값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 나는 살인자다 이 시리즈를 쭉 보다 보면은 약간 사형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이 살인자들의 어린 시절의 패턴이 거의 다 똑같아요.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아빠가 약간 폭력적이고 일반적으로 마약을 많이 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고 엄마는 좀 가정에 소홀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이 살인자들의 공통분모가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살인자가 됐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킹. 지금 미국에서는 진짜 몇 달째 1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타이거 킹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키운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기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호랑이를 막 사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주인공처럼 나온 사람이 3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조 익조틱, 그 다음에 캐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아무튼 있어요. 이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서로 이제 내가 호랑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대장이다, 내가 제일 훌륭하다 이러면서 막 엄청 경쟁 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랑이를 키우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촬영을 하려고 간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총 5년 동안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또라이인 거야. 파고 또 파는데 내용이 완전 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도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찍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이 조 익조틱이라는 사람은 완전 관종이에요. 완전 관종.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허경영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보면 웃음만 나오는 또라이. 근데 여기 캐롤이라는 이 여자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 샤랄랄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자기는 동물 애호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하는 행동 같은 것도 자기가 설명하는 거 보면.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자가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조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얘네들이 나는 호랑이와 사자 이런 맹수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얘네들을 평생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걔네들은 다 돈의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조라는 남자는 적어도 관종이고 지가 관종인 것도 티도 내고 실제로 막 대선에도 나가고 그래요. 진짜 허경영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좀 까불고 다니고. 근데 이 캐롤이란 여자가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막 조종해가지고 막 자기는 이제 이런 인권 운동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가 포장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공짜로 일을 하게 만들어. 돈도 1도 안 내고. 그리고 이건 너무 스포일이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해드릴 건데요. 이 여자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나오고요. 아무튼 천사의 탈을 한 진짜 나쁜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조와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구조도 되게 흥미롭고요. 이게 다 실하고 실제로 다 벌어지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약간 문화 충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쯤 꼭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찾아낸 재미있는 미드하고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다 진짜 꿀잼이니까 재밌게 보시고 영상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것도 꼭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